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발소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려요? 이게 은 실장 말버릇이야.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어렵네요. 분석하고 계셨네요. 네. 네,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요. 네, 2주의 발전을 한번 소개를 해보기 전에 네, 제가 너무 졸려서 커피를 드세요. 오늘 갖고 커피 좀 왔습니다. 네. 저 원래 커피 먹어도 잘 자요. 네, 근데 이걸 먹으면 이 커피는 달라요. 이 커피 뭐 어디 커피인데요? 아, 근데 드셔보세요. 이 커피를 먹으면 잠이 썩은 거 아니야? 그런 건데 잠이 확 깰 거예요. 빨리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저거 그럼 까맣고 진짜 썩은 물 아니에요? 잠이 확 깰 거예요. 잠이 확 깨는데? 네, 맛이 없죠. 네. 그래서 잠이 확 깹니다. 기분도 나빠졌어. 집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커피 조금 남은 거에 물 섞은 거예요. 이게 네, 저녁 아메리카노 정신이 투철하죠. 많이 발전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 한다는 뜻이죠? 네. 아메리카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은 실장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제가 먼저인가요? 네. 사실 이 이발소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다 궁금해하시네. 만들어낸 거 아니야 방금? 네, 사실 이발소 순서는 저희가 그냥 그날 기분 따라 정합니다. 아니요, 못생긴 순서대로 정합니다. 그날 그날 못생긴 못생겨지는 순서대로. 못생김의 정도 척도인가요? 우린 매주 만날 때마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 오늘 긍정 씨도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제 이발소는 어떤 의미에선 그렇죠, 발전인데 이게 좀 확대 해석하기에 따라 발전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 그런 네. 거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오늘 녹음하는 게 며칠이죠? 우리 11월 2일이요. 11월 2일 기준으로 한 그저께에 저희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좀 재밌는 판결이 하나가 난 게 있어요. 네. 저희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시죠? 네, 예. 저 네. 요즘 들어 많이 모바일 하고 게임 있어요. 즐겨 하시는, 원래 아망들은 그 게임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뭐 하는데요? 그 론리원인가? 뭐 순위에 있길래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네. 뭔지 알아. 네. 네. 골프 친 게임. 골프 치는 게임이요. 네. 긍정 씨는요? 게임보다는 그 데이트 서비스를 더 좋아하시죠? 데이트 서비스를 게임처럼 쓰지. 네. 네. 네, 요즘은 게임 로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비 뭐야? 그 요새 그 앱스토어 그 2주의 추천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퍼즐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퍼즐 게임류로. 그 그럼-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 네, 긍정 씨가 그럼 잘 알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 불감증이 좀 심해서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한 네? 네? 네, 뭐가요? 그래요? 네, 내가, 게임 내가 불감증을. 홍콩 가서 뭐 사왔더라?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데 예. 게임 불감증이 심한 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네. 신작이 나오면 일단 다 해봐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음. 근데 하고 나면은 금방 또 게임이 질려서 끝까지 뭘 하는 진드컨이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들이 많이는 경험하는데 관심은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못하는 성격인데. 게임을 분석하면서 하면 재미없지. 그렇죠. 그지. 근데 그 혹시 그럼 긍정 씨 그 캔디 크러쉬 사가 예. 아세요? 아, 해보셨어요? 알죠.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요즘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지속적이시네요.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그러면은 캔디 크러쉬 사가가 만든 회사가 만든 팜 히어로 사가도 해보셨어요? 예. 이번에 어때요? 팜 히어로 사가? 그거는 네. 한국에 서비스하기 전에도 네. 했었는데 네. 그냥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음. 거기 원래 사탕들이 네. 그 뭐랄까 동물에 동물로 바뀐 맞게 거예요? 바뀌었고 끝이에요 그게. 사과가 뭐야? 근데 뭐가? 얘네 게임 끝나자마자 사가라는 뜻의 단어는 뭐 연대기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팜 히어로 사가는 농장 영웅들의 연대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동물 영웅 전기 뭐 이런 거. 나뭐 자꾸 사과라는 줄 알고. 사과. 아무튼 뭐 각설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걸 만든 회사가 이제 영국의 킹닷컴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나름 뭐라고 해야 돼, 한따까리 하고 있는 네, 큰 회사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한 획을 그리고 있죠. 네, 지금. 근데 이 킹닷컴이 한 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적으로 자기들 작품을 유통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2014년 그 6월 10일에 팜 히어로 사가가 발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전부터 이제 해외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한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예. 근데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작년 6월 10일이죠. 작년 6월 10일 날 정식 발매가 됐는데 이거를 6월 10일 발매와 동시에 그 우리나라의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파미오로 사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것도 예. 이제 해외에선 사전에 게임이 잘 되고 있으니까 뺏겨서 아보카도 만든 거야. 온라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똑같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어차피 서비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발매하는 날 동시에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준비를 다 하고 네. 들어왔네. 마치 이거 봐라 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카더라 통신인데 우리나라에 할 생각이 없다가 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보고 우린 잘 소송하면 먹히겠는데 하고 억지로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 다음에 할 정도로 예. 동일한 날짜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1년 정도가 지난 10월 30일 날 법원에서 이게 표절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예. 이제 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똑같은 카피 게임을 만든 회사한테 11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배상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한 게 4월 1일부터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4월 1일부터 이 게임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하는 날까지 한 달에 8,300만 원씩 계속 지불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게임이 한 달 유지될 때마다 이 정도 손해가 난다고 판결까지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게임 베낀 우리나라 게임이 되게 많아요. 애니팡. 그렇게 말하면은 또 아직 그거는 법 확정이 난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애니팡은 나오는 출시했을 때부터 맞아요. 그런 논란이 짙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을 것 내가 같은데 그 얘기도 해줄게. 그 얘기도 여기 지금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먼저 하지 마, 내 얘기하기야. 게임이 네. 뭐 디자인적으로 이런데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저작권 법을 위반했다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게임 안에 게임 그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물론 그 외의 것들도 있지만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미지 파일. 뭐 캐릭터의 얼굴이 비슷하다던가 예. 뭐 배경 화면을 긋는 선 아니면 뭐가 액션일 때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네, 아니면 뭐 어떤 특수 효과가 일어날 때 그 특수 효과의 화면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을 보호 대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판결은 이제 저작권 침해를 직접 인정한 건 아닌데 게임 자체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모방인 거를 확정하고 그래서 피해가 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게 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게임 전체를 어우를 수가 없으니까 예. 법원에서는 그 저작권 관련된 법률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게임이 동일하니 원래 기존에 출시했던 회사한테 그 금전적인 손실이 간다라고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법 판결하고는 똑같은데 이제 법에서 뭘 갖고 왔냐의 차이 같은 건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킹닷컴이 아보카도한테 처음 소송을 걸 때 우리 12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법원이 판결한 게 11억 6,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100%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해외 게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은 누가 소송을 걸지도 않았고 왜냐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세계적인 영화나 뭐 이런 것처럼 그 표방 시장 수익 구조가 크지가 않으니까 손해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건 뭐 사실 게임 수익에 비하면 되게 큰 판결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사한 게임들이 다른 해외에 또 있는 유명한 게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진가. 뭐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만들면 대부분 대작이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줄지어서 소송을 할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지금 분석이에요. 예. 큰 폭풍을 일고 네. 수도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아까 말한 애니팡을 만든 게 것도 지금 그 애니팡이 캔디 크러쉬 사과를 따라했다라는 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애니팡이 처음에 나온 게 그 2014년 1월 정도였어요. 애니팡 2가. 네. 투가. 네. 근데 캔디 크러쉬 사과는 이미 진작부터 그렇지. 게임이 나와 있었고. 네. 그랬나? 네. 그렇지. 근데 이게 2014년 1월 당시에 애니팡 2가 출시됐을 때 막 비판을 받았어요. 캔디 크러쉬 사과랑 똑같다고. 예. 근데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 토즈는 그냥 뭐 게임 구성 요소가 비슷할 뿐이지 자기들은 저작권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그냥 쫙 잘라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킹닷컴 측에서도 뭐 굳이 긴 말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게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킹닷컴 측에서도 굳이 소송을 안 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선례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10월 30일 날 엊그제 괜히 뜬금없이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토즈. 썬데이토즈 측의 주식이 곤두박질을 쳤어요. 아, 사실 이게- 소송의 주체는 킹닷컴이랑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인데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회생도 못할 정도로 이미 엄청난 손해를 입어버린 거고 그렇죠. 뜬금없이 이제 자고 있던 썬데이토즈는 갑자기 불벼락 맞은 느낌으로 음. 주식표를 보면 네이버 주식에서 썬데이토즈를 검색하면 갑자기 떨어져. 이렇게 10월 30일 날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날이 있어. 지금 사야겠다 빨리. 지금 사야 되겠지. 뭐 따로 더 좋은 걸 만들 테니까. 아니 네. 이게 캔디 크러쉬 애니팡 2는 캔디 크러쉬 사가랑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고 애니팡 맞아요. 1은 비주얼드랑 아 거기 있었- 그래요? 네 비주얼드는 이제 아주 오래된 그렇죠. 퍼즐 옛날에 애니콜 시절부터 있었던 팝 그 게임인가? 네, 거기서 거기서 만들었나? 만들었죠. 네. 근데 거기서 아마 배포만 하는 걸 거예요. 퍼블리싱만? 네, 퍼블리싱만. 근데 그 제가 알기론 네. 원래 킹스닷컴에서 만든 캔디 크러쉬도 네. 어떤 그렇죠. 마이너 개발자가 만든 걸 음. 자기네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음. 서비스를 한 건데 근데 그것도 그건 베낀 거예요. 돈을 내고 한 거니까. 근데 아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방금 나온 그 비주얼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류 게임의 거의 그러니까 원조격 게임을 계속 찾아가면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래서 초기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저작권법으로는 이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비주얼드랑 애니팡 그리고 캔디 크러쉬사가 다 게임 방식이 비슷하거든. 예.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게임 로직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로직 중요 핵심 게임 룰. 규칙. 예. 그거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뭐 보드 게임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음. 따지고 올라가자면은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데 네. 지금 이 킹닷컴이랑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파미어로사가 포레스트 매니아의 문제는 디자인이 똑같은 거예요. 캐릭터의 얼굴과 그 효과 그리고 배경 화면 그리고 선의 구조 이런 게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애니팡은 뭐 애니팡은 걱정할 걱정이 걱정할 없어요. 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애니팡은 일단 자기네만의 아이덴티티 이미 구축을 했고 그 캐릭터들 일단 귀여운 캐릭터들 네. 귀엽다고요? 귀엽던데? 귀엽다고 그게 아니 그게 많이 거쳤어. 어쨌든 동물놈들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귀여워졌고 동물팡. 그리고 제가 그 같은 시점에 비주얼드도 하고 애니팡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애니팡의 소리가 아니 그 더 손이 많이 가는 게 소리도 귀엽고 그 그다음에 터지는 네, 느낌이나 그런 이런 재미가 것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애니팡 2도 마찬가지로 그 캔디 크러쉬 사가는 막 이런 소리 나거든요. 오 이런 소리 난단 말이야. 그 뭐야 미국 형들 센스, 네, 미국 그리고- 형들 스타일. 그리고 걔는 막 젤리 물고기가 왜 헤엄을 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애니팡은 좀 재밌는 요소들이 있더라고. 요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썬데이토즈가 주장한 그때 당시에 2014년 1월 당시 출시 당시에 주장한 게 맞아요. 자기들은 뭐 게임성이 비슷할 뿐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없다라는 게 방금 아망 말처럼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애니팡 2도 뜯어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UX적으로 봤을 때 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디자인만 바뀌었지 모든 게 다 비슷하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제 업계에서는 그 킹닷컴이 이걸로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그 만약에 애니팡 2를 만든 썬데이토즈까지 이 뭐지? 왜 이렇게 말을 듣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커피 문제인 것 같은데. 썬데이토즈까지 소송을 표절 진행한다면 소송을 성공을 시킨다면요. 예. 그러면은 그 킹닷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판권 선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시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업체들도 킹닷컴이 승소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킹닷컴이 이겨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꼭 우리가 뭐 중국처럼 이게 무조건 자사를 보호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킹닷컴도 영국에 본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그 법인을 그렇긴 설립을 하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미 선례가 나왔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례가 나오면 그 이후에 동일한 비슷한 거에서도 그 이전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승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이라고 갖고 온 이유가 그 카피하는 게임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었거든요.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잘된 게임을 또 우리나라의 다른 기획사가 또 똑같이 카피를 해서 또 똑같이 만들고 이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베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베끼는 그러니까
베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발전이 된 상태에서 베끼면 상관없다고 그렇죠. 봐요.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디자인을 갖다가 쓰는 표절 수준만 음. 아니면 음. 뭐 상관없다고. 네, 뭐 봐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제 판결이 났던 파미어로 사가랑 포레스트맨이랑 같이 깔아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저는 예. 진행을 해봤는데 네. 네,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옆에 그 스크린샷 하나만 놓고 보면은 예. 뭐가 어떤 게임인지 몰라요. 음. 그냥 옵션에서 이렇게 옵션 몇 개 끈 정도의 느낌? 아, 같은 효과 몇 게임인데 개 정도? 효과 몇 개 끈 것 같은 느낌의 저사양 모드, 게임이에요. 고사양 모드. 네, 그런 정도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이렇게 설레가 남으면 그 카피한 게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앞으로 이제 카피할 게임들이 준다는 점에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더 독창적인 게임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만에 제 이발소가 좀 길었네요. 네. 다음 누구 하실 건가요? 그 다음으로 못생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발소에서는 우리 옛날에 자가발전에서 네, 아저씨 은평구 가요 특집 기억나시죠? 택시 특집이죠. 네, 네. 그때 우리가 우버 얘기했었잖아요. 여전히 은평구는 가지 않습니다. 우버는 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굳이 자가발전 안 들어도 네, 뭐 다 알 만큼. 다 알 만큼 핫한 서비스니까.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향력을 좀 어느 정도 잃었잖아요. 카카오 택시 그렇죠. 뺏기고 또 그치. 카카오 블랙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자진해서 약간 발을 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해외에서는 네. 오토 서비스 이제 대표격으로 우버가 이제 그 그렇죠. 자리를 매김하고 음. 있는데 네네. 우버가 좀 재미있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네.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미국에서 네. 정확 콕 집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매일매일 하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가장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29일 날 이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네. 우버 앱을 키면 보통 밑에 이렇게 있어요. 우버 X, 우버 블랙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게 그- 별도 앱이 아니라 네, 서비스가- 우버 앱 안에 다 네. 들어 있는데 네네. 그 앱에서 이제 29일 날 11시부터 3시에 우버 앱을 딱 키면 네. 맨 끝에 키튼이라는 게 있어요. 키튼. 블랙이랑 X뿐만 아니라 네, 옆에 키튼이 우버 키튼. 생겼어요, 네, 하나? 그래서 우버 키튼이라는 게 생겼는데 네. 키튼이 뭐냐면 새끼 고양이잖아요. 예. 그렇죠. 새끼 고양인데 이제 그걸 누르면 고양이가 배달이 오는 거예요. 뭐요? 나한테 고양이가 배달이 오는 거야. 차가 그게 뭐야? 아니라 차가 아니라 실제 고양이? 뭐요? 실제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와요. 차에서 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기 고양이 배달 서비스를 프로모션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 무료는 아니고 네. 뭐 우버 다른 우버 서비스에 비해서 좀 비싼 가격 $30 정도 내야 돼요. 네. 예. 30불 정도를 내면 아기 고양이가 와서 15분 정도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뭐야 만져보는 거야? 그리고 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가는데 뭐야?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입양할 수 있어요. 오. 네. 근데 그 어떤 고양이가 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 고양이 그 아이콘만 보고 불러야 돼. 여러 가지 마치 차 고르는 것처럼 그런 네네. 고양이 아이콘을. 그래서 그 고양이가 오는데 아기 고양이들이에요. 근데 네. 그 고양이들이 대부분 이제 길 잃은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고양이들. 유기. 네, 유기묘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고양이 15분만 만지고 가면 네. 고양이가 아기 고양인데 고양이들 사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에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기 고양인데 더 스트레스 받을 텐데 했는데 보통 15분 안에 만져보고 100%다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입양에 대한 비용은 제가 사실은 모르겠는데 네. 그 30불을 내고 만져보면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입양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굳이 왜냐하면 보통 유기묘들 우리나라에서 유기묘들을 입양할 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기묘를 입양할 때 보통 3만 원 정도 책임비를 책임비를 주잖아요. 네. 그 뭐 물론 품종묘라면 더 그건 다를 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 그 만져보는데 부르는 비용이 3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 30불을 우버가 먹는 게 아니고 네. 미국 뭐 유기묘 센터 그다음에 오. 길고양이 그런 그 길 잃은 동물들 보호하는 그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 우버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좀 막무가내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미지가 네. 좀 안 좋아요. 그쵸, 근데 그쵸. 뭐 그런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네. 이제 얘네는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공헌을 거죠. 한다. 그래서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뭐 고양이를 좀 많이 사실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길고양이들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우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고양이가 어디서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쪽으로도 좀 사업을
버려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 공헌적으로. 이건 진짜 약간 좀 뜬금없는 느낌이긴 하네요. 완전 뜬금없는 거지. 후보가 갖고 있는 회사 아이덴티티가 전혀 내 좀 생각에 이상한데, 되게. 직원 중 한 명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대표이사 중 한 명이 거야? 엄청 좋아하던가. 이래선 안 돼라는 느낌으로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되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잠깐 만져보고 만져보면 돌려보낼 수 있는 분명히 거니까. 키우고 싶어요, 무조건. 그지. 그래서 충동적으로 데려오면 음. 네. 이 사람은 아직 뭐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음. 데려가면 뭐 리턴이 되든 버리거든 뭐 그렇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우버에서 사실 이거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 얘네도 이제 그런 경고 문구를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우버 키튼을 부르기 전에 네. 혹시 주위에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입양을 할 때도 뭐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이걸 입양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안내 문구를 안내 문구를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써보지 못했지만 예. 이 서비스가 워낙 이제 사실 아기 고양이를 배달해주고 아기 고양이 배달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배달이라는 표현이 배달이라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 점점 그 확대시키려는 조짐이 좀 보여요. 얘네가.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으로. 그렇죠. 그냥 이벤트성으로 음. 넣어봤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지. 네. 왜냐면 일단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이 돈을 받아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고 네네네. 이미 길을 잃은 고양이를 주인을 찾아 얘네가 말하는 게 고양이의 평생 가족을 찾는다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물론 긍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15분밖에 선택을. 자기가 또 시간이 없고 음. 예. 이거 마케팅에서 제일 잘 쓰이는 거잖아요. 넌 지금 15분밖에 이걸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제 데려갈 거야. 못 만져 이제 평생 못 봐.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막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 고민한다면은 유기묘들 찾아주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일단 우버의 그런 시도는 되게 좋다고 봐요. 네네. 원래 우버가 개인 택시라는 그 아이덴티티였다가 네. 지금은 뭔가 배달해 준다는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차를 배달해 주는 거였던 거죠. 아니요. 이동 수단을 원래 배달해 운송에 주는 대해서 네. 그게 기술이랑 운송이랑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네네. 음식도 배달을 해주고 네. 뭐 각종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런 뭐 고양이 쪽도 하니까 네.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왜 하필 고양인지 이사 중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걔는 왜? 걔는 임마 주인을 섬기니까 15분 사이에 근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동물 관련 팟캐스트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니 길에 고양이는 많은데 길에 개는 없어. 걔는 중국 안 가보셨어요? 잡아가요. 태국 중국 안 위험하니까. 가.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네. 쓰레기 뒤지는 개는 나 본 적이 없어. 걔는 고양이. 위험하잖아. 걔는 뭐예요? 공격을 하잖아요. 아 그런가? 네. 네. 아니 물론 고양이도 공격은 하는데 어. 고양이는 우선적으로 몸을 사리는 게 우선인데 걔는 공격을 하는 게 우선. 쫓으면 도망가질 네. 않고 우리 집 고양이는 나 엄청 핥히던데. 난리를 치다 난리를 쳐. 아무튼 되게 참신한 그러니까 프로모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 확대의 영역도 될 수도 있는. 저는 만약에 우버라는 회사가 자동차 그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고양이 서비스로 들어왔었으면 의외로 좋은 평을 받으면서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근데 카라 왜 그런 그 카라라고 그 있잖아요. 동물 단체. 그런 데서는 네네.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 그 동물 보호 단체 네. 그걸 말씀하시는 돈으로 거죠? 쓴다라는 거죠. 유기묘를 주어서 일단 뭐 돈으로 그 쓴다. 비용은 다 기부하는 거니까 좋다고 네.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15분 그 고양이 자체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일 테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만져보고 돌려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됐어요 이제 가. 다 놀았어. 귀엽다. 그 셀카 막 찍고 그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좋다니까 시도는. 어쨌든 네, 다음. 네 다음은 이 중에서 가장 덜 못생긴 제 차례죠.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CJ 헬로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오늘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일단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시죠. 예. 쉽게 말해서 CJ 헬로비전이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케이블 TV 방송 이런 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SK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제 케이블 사업 쪽을 더 영역을 넓히겠다. CJ 헬로비전이 그 TV 사업자인가요?
원래 CJ 네. 헬로 모바일 아닌가요? 아니요? 헬로 모바일 하나 있어요. 네, 아, 헬로비전 밑에 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헬로 모바일인 거고 아 그래요? 헬로비전 자체는 총괄이네요. 케이블 TV. 예. 네. 그래서 이 TV 쪽인데 네. 실제로 이 CJ 헬로비전이 어마어마하게 방송국을 사들이면서 네. 케이블 TV 시장에선 1위 사업자였어요. 근데 SK가 얘 사면 SK가 1위 사업자가 되는 거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통신사 3사가 다 네. TV 쪽 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SK 브로드밴드, 뭐 네. 올레 TV, 네. U 플러스, 다 같이 하고 있죠. 그죠? GTV, 네. GTV. 근데 그 세 개가 있는데 네. 올레가 1등이고 지금까지는 U 플러스가 2등이에요. 네. SK가 꼴등인 꼴등이 거지. 없던 거죠. 왜냐면 근데- 제일 구리거든요. 네. 예. 근데 브로드밴드가 헬로비전을 사면서 네. U 플러스를 끌어내리고 2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1등은 안 되나 보네. 원래는 올레는 어마어마해서 왜냐면 원래는요 그 LG랑 SK는 선이 못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TV가 안 나오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거든요. 설치 가능 지역이 많다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다 돼요. 왜냐면 그 팔아먹으시는 위성도 있고요. 네. 뭐 뭐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원래 KT 그러니까 코리아텔레콤이었던 네. 거잖아요. 한국통신. 네, 한국통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TV 그러니까 위성 방송이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없듯이 KT는 모든 곳에 IPTV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네. SK 행보가 원래 SK가 어떻게 컸냐면 네. 그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 네. 공기업이었는데 011이었죠. 네. 그게 민영화될 때 선경그룹이라는 데서 샀어요. 네. 네. 그 아싸 하고 선경그룹이 음. SK가 됩니다. 네. 얘가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로 1위로 올라가 버렸죠. 아니요 그땐 1위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발돋움을 했는데 네. 이제 017을 샀어요. 신세계통신이라고. 아 011을 먹은 다음에 017을 산 거예요? 017을 딱 샀지. 그러면서 1위가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에서 1위가 됐고 네. 그 이후에 하나로텔레콤이라는 인터넷 쪽 네네네. 거길 또 인수하면서 인터넷 그쵸. 쪽에서 또 1위가 됐고 초고속 인터넷 처음에 막 깔릴 때. 네. 오랜만이다. 얘가 어딘가를 인수하면서 거기 1위 사업자가 되고 계속 이 영역을 넓혀간 거예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상 SK라는 이미지가 뭔가 1등 이미지가 된 게 네, 두루넷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음. 잘 주워 먹어서 그죠. 그런 거죠. 주워 먹었다기보다는 뭐 큰 돈 어쨌든 내고 먹었죠. 예. 네. 근데 인수를 해서 이렇게 커 가고 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헬로비전을 구입을 하면 네. 방송 쪽에서도 SK가 다 선점하는 게 아니냐. 크게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끼워 팔기라거든요. 그지. 그 홈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한꺼번에 개통하면 얼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하면서 프로모션 비용. 내가 우리 거 개통하면 한 30만 원 줄게. 그건 단통법에 해당이 안 되나? 단말기 통신 이동법이 적이기 때문에 네, 기기가 자급제도 다르기 때문에 안 거기 돼요. 핸드폰의 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 뭐지? 네, 그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SK가 단통법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로 손을 뻗쳐서 보상금 많이 주고 넓히겠다 이거 아니냐. 아,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그럴 건데? 수도 있네요. 뭐 TV를 개통해 인터넷을 개통해서 인터넷 TV를 묶고 개통을 하면 핸드폰을 뭐 개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지원금을 있고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급을 결국에 할 수가 지원금을 있으니까. 지급할 수 있죠.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네. 지원금을 계속 지급을 하면 결국에 이건 공짜 상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짜 상품이 되면 시장의 가격이 다 내려갑니다. 공짜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질이 낮아지고 결국에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을수록 소비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내려가는 꼴이죠, 사실. 뭐 좋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사실은 이거가 이렇게 됨으로써 경쟁이 심화가만 된다면 이득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한테는. 셋이 이렇게 예. 아웅다웅하면 근데 문제는 셋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음. 경쟁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 보고 지금 화만 날 뿐이지. KT랑 LG가 빡쳤어. 네.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화만 날 뿐이지. 남의 밥그릇에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이게 있는데. 근데 아까 은 실장이 말해준 대로 네. 이게 헬로비전 밑에 헬로 모바일이 있는데 예. 네네. CJ 헬로 모바일이 이게 되게 그 공격적인 엄청 공격적이죠. 요금제를 선보이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CJ 원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얘네가 쓰면. 맞아요. CJ 포인트랑 근데 이게 SK로 넘어가면 이게 적립이 안 될 거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CJ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거 모르고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그지. 거지. 그리고 CJ 헬로 모바일이 얘네가 그 별정 통신사기 때문에 예. 네. KT 망을 고를 수 있고 SK 망을 고를 수 있어요. 예. 맞아. 원래 그랬었어. 제가 지금도 이번에 그래요. 아이폰 사면서 네. 진짜 이거 헬로 모바일로 한번 해볼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음. 네네네. 근데 그냥 하던 걸로 하긴 했는데 네. LG를 쓰고 있긴 한데 예. CJ 모바일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 별정 통신사 중에 좀 봐줄 만한 게 뭐가 있죠?
CJ랑 없어요 사실. 사실 뭐 없잖아요. 세븐 모바일이랑 이런 것들이 SK가 갖고 있는 있고, 네. SK가 갖고 있는 SK 직영으로 되어 있는 SK텔레콤 밑에 뭐가 있거든요. 뭐, 근데 사실 이러면 사업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는 SK가 좀 SK는 좋겠지. 아까 은시장이 말한 대로 계속 뭔가 좋은 걸 주워 먹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CJ 기존에 모바일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CJ 유저들 입장에선 빡치는 건데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그 CJ 헬로비전 쪽에 티빙이 있어요. 네. 티빙만 빼고 삽니다. 티빙을 빼고 샀다고요? 네. 티빙은 이제 그 그럼- 지금 말씀드린 CJ 헬로비전 말고 네. CJ ENM이라는 또 그렇죠. 회사가 단독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티빙이 이제 이전되고 CJ ENM은 사실 엄청 큰 회사니까. 거기는 뭐 맞아요. 하는 데냐면 네. 여러분이 아시는 뭐 삼시세끼라든지 그런 거 뭐 만드는 이런- 곳이죠. 네 그런 걸 만들고 좀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네. 헬로비전을 털어내고 그 네. 돈으로 더 큰 이걸 하겠다. 그렇죠. 아, 이런 웬만한 코드를- 채널은 다 CJ ENM 거예요. 네. 맞아요. 티빙은 먹다 버리고 간 거네요. 그러면요. 그- SK가요. 음.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만입니다. 발전이야. 네. 아니 뭐 SK SK 의 입장에서는 발전. 발전이지. 그치. SK 입장에서는 발전인데 이주의 발전을 소개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얘네가 이거 좀 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그래서 것도 아닐까. 채널을 확대시킨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SK 그 브로드밴드 그 TV가 예. 네. BTV. BTV. 예. BTV가 꾸려요.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꾸려요. 얘네가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네. 뽀로로가 제일 큰 콘텐츠거든요. 네. 근데 사실 뽀로로는 뭐 우리는 안 보잖아. 애들 나이 이제 차면 안 보지. 사실 올레가 제일 그게 콘텐츠가 많아요. 많아요. 올레가 올레 TV가 그 뭐 우리가 아는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것도 그냥 계속 U 공짜로 플러스, U 보고. 플러스. 유플러스에 많아요. 아 하우스 오브 카드는 올레 TV만 들어가요. 그건 유독 하우스 오브 카드를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난 그게 좋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런 채널 그런 좀 킬러 콘텐츠가 올레 TV에 많아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도 많고 음. 뭐 그런 U 거지. 플러스는 근데 그거를 이제 엎으려고 유플릭스 만들고 네. 저번 주에 저기 네, 은시장 예, 제가 얘기했던 갖고 파워 왔던. 유튜버 같은 거 막 넣고 네. 우린 비디오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그 와중에 SK가 야 그럼 우리 그걸- SK 살게 이러고 SK 사버린 거야. 응. 그러면 2위로 올라가고 LG는 완전 나가리 그래서 되는 LG 거지. 다시 3위가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되게 LG는 서럽거든요. 나 여력 LG는 겨우- 어디서도 응? 버틸 데가 없어.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 통신사 우리 뭐 LTE 나올 때 예. 4세대 통신 그거 나올 때 우리가 주파수 제일 좋아 하고서 딱 샀어. 딱 주파수를 당첨을 시켰는데 새가 돼 버렸어. 근데 개통은 사람들이 안 해. 그래도 그래갖고 요금을 낮췄는데 그런데도 안 해. 뭐 단통법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막 영상 막 집어넣고 야 영상으로라도 먹고 살아야지 했는데 비디오지. 갑자기 돈 많은 SK가 그럼 우린 이건 삼 이러면서 이렇게 산 거죠. 이게 봐봐 지금 전자도 죽 쓰고 있지, 그렇죠. 텔레콤 죽 쓰고 있지, 네. TV 죽 쓰고 있지. 약간 제가 지금 LG를 쓰고 있긴 하지만 네. 좀 약간 안쓰러워요. 가전 제품이 다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100세까지는 잘해야지. 연락하십시오. 저희가 홍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주 이발소는 이렇게 그럼 뭐 끝나신 거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긍정 씨가 SK의 발전 소식을 갖고 왔네요. 왜 자꾸 이렇게 편집이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편집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올려야죠. 당해봐라. 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일에 만나요. 네. 안녕.